안녕하세요. 미국 NEC와 한국 KEC를 비교하는 캔 0입니다. 여러분은 전기차에 배터리가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직류전동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전기차는 교류전동기로 움직입니다. 전기차 시장을 개척한 테슬라 역시 초창기에는 니콜라 테슬라가 발명한 유도전동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직류전동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현재는 왜 유도전동기에서 영구자석식 동기전동기 즉 PMSM로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전동기의 발전 역사부터 전기차 제어의 핵심인 벡터 제어, 그리고 정토크, 정출력 특성까지 한 번에 이해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전동기의 발전사 설명드리면, 전동기의 발전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지보수는 줄이고 효율은 높이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널리 사용된 것은 직류전동기입니다. 직류전동기는 토크 제어가 쉽고 속도 제어도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브러시와 정류자입니다. 전류 방향을 계속 바꿔줘야 하므로 브러시가 필요했고 마모와 불꽃이 발생했습니다. 왜 브러시가 필요할까요? 직류전동기는 고정자 자개와 회전자 전류가 상호작용하여 회전합니다. 그런데 회전자가 180도 회전하면 전류 방향을 바꾸어 주지 않으면 토크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류자와 브러시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산업계는 더 단순하고 유지보수가 적은 전동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유도전동기입니다. 그러면 유도전동기는 어떻게 회전할까요? 유도전동기의 핵심은 회전자개입니다. 고정자의 3상 교류 전원을 공급하면 모터 내부에는 회전하는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를 회전자개라고 합니다. 이 회전자개가 정지한 회전자를 지나가면서 회전자 내부에 유도전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유도전류와 자기장이 만나 플레밍 왼손법칙에 의해 전자력이 발생합니다. 결국 회전자는 회전자개를 따라 회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유도전동기는 고정자가 1차 측, 회전자가 2차 측인 회전하는 변압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단상 유도전동기와 3상 유도전동기의 차이도 있습니다. 3상 전원은 자연스럽게 회전자개를 형성하기 때문에 스스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상 전원은 회전자개를 만들지 못하므로 콘덴서나 보조건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도전동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회전자의 전류를 유도해야 하므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를 슬립이라고 부릅니다. 회전자 속도가 회전자개 속도와 같아지면 전류 유도가 멈추기 때문에 유도전동기는 항상 약간 느리게 회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테슬라는 왜 유도전동기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전기차는 영구자석식 동기전동기, 즉 PMSM을 사용하는데 왜 초기 테슬라는 유도전동기를 사용했을까요? 초기 테슬라 로드스터와 모델 S는 유도전동기를 채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영구자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좋았습니다. 둘째, 회전자 구조가 매우 단순하여 고속 회전에 유리했습니다. 셋째, 인버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도전동기의 정밀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차 시장은 단순한 가속 성능보다 주행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영구자석식 동기전동기 즉 PMSM의 높은 효율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슬립을 없앤 동기전동기와 영구자석식 동기전동기를 비교해 드릴게요. 유도전동기의 슬립 손실을 줄이기 위해 등장한 것이 동기전동기입니다. 동기전동기는 회전자에 직류전류를 공급하여
자석 역할을 하도록 만듭니다. 회전자 자속이 고정자 회전자계와 정확히 맞물리면서 회전하기 때문에 슬립이 없습니다. 권선형 동기전동기에는 매우 흥미로운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V곡선입니다. 자격증 공부하면서 한 번 이상 보셨죠? 회전자 계자 전류를 변화시키면 고정자 전류가 V자 형태로 변합니다. 회전자 전류가 적은 부족여자 상태에서는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고 회전자 전류가 많은 과여자 상태에서는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동기전동기는 동기조상기로도 활용됩니다. 하지만 회전자에 직류 전원을 공급해야 한다는 단점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를 해결한 것이 영구자석식 동기전동기, 즉 PMSM입니다. PMSM은 회전자에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사용합니다. 회전자 전류가 필요 없기 때문에 회전자 동손이 거의 없습니다. 효율은 95% 이상까지 향상되고 크기는 작아지며 동일한 배터리로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전기차는 PMS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자석식 동기전동기인 PMSM을 가능하게 만든 벡터 제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권선형 동기전동기는 계자 전류를 조절할 수 있지만 PMSM은 자석 세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어할까요? 답은 벡터 제어입니다. 현대 인버터는 고정자 3상 전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D축 전류와 Q축 전류로 분리합니다. Q축 전류는 토크를 담당합니다. D축 전류는 계자 자속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실제 계자 권선은 없지만 마치 계자 전류를 제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고속 영역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모터 속도가 증가하면 역기 전력이 증가합니다. 결국 배터리 전압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인버터는 음의 D축 전류를 흘려 영구자석 자속을 약화시킵니다. 이를 약계자 제어라고 부릅니다. 덕분에 전기차는 변속기 없이도 매우 높은 속도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전기차는 왜 정출력 부하일까요? 이제 마지막 퍼즐입니다. 전기차 모터는 정토크 부하일까요? 정출력 부하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차량 출발 직후에는 강력한 구동력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인버터가 최대 전류를 공급하여 일정한 토크를 유지합니다. 이를 정토크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속도가 증가할수록 출력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저 속도에 도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배터리 전압과 인버터 전압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최대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출력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전동기 출력은 출력 P는 토크 T와 속도 오메가의 곱입니다. 출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속도가 증가하면 토크는 반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저속에서는 폭발적인 가속력을 제공하고 고속에서는 일정한 출력을 유지하며 계속 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오늘은 전기차를 움직이는 전동기의 발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브러시와 정류자가 필요했던 직류 전동기, 산업계를 지배한 유도 전동기, 슬립을 제거한 동기 전동기, 그리고 오늘날 전기차의 주력인 영구자석식 동기 전동기까지 이어지는 발전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초기 테슬라가 유도 전동기를 사용했던 이유와 현재는 영구자석식 동기 전동기인 PMSM 중심 구조로 발전하게 된 이유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전기차의 경쟁력은 단순히 배터리 용량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도 전동기, 동기 전동기, PMSM, 벡터 제어, 그리고 정토크, 정출력 제어 기술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국 NEC와 한국 KEC를 비교하는 캔 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